네, 4월 10일 월요일 지금은 족박아 시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4월 10일 월요일에 생생하게 네. 살아있는 방송으로 전달되는 지금은 족박아 시대입니다. 아유, 어제가 부활절이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예, 일을 많이 해가지고. 계란도 많이 삶으셨고요. 많이 먹었고. 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복불복이 있습니다. 네. 부활절 달걀, 다 삶은 달걀 아니겠습니까? 날달걀도 있어요? 날달걀이 날달걀도 있지. 네. 네. 빅엿을 먹으신 우리 저 교우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뭐 모든 부활절 달걀이 다 삶은 달걀이라는 건 편견 아니겠습니까? 네. 날달걀도 있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아, 여기서 막히네. 뭐예요? 모르세요? 아, 몰라요. 목사님이 예. 모르세요? 아니,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안 나와 있구나. 부활절에 달걀 먹으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백과나 챗 GTP로 알아보시면 GPT. GPT라고 했어요. GTP라 그러셨어요. 에이, 당신이 어떻게 잘못 들은 거예요. 잠깐만요. 예. 이거 저기 뭐냐? 뭐예요?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분명 챗 GPT라 그랬습니다. GTP라고 했어요. 정말 너무하신다. 이거 돌려봐야 되는데 이거.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진행되는 지금은 족박아 시대. 네. 자, 주말 동안에 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줄이야. 뭐라고 말했죠? 세상에. 다 보셨죠? 무슨 그런 말을 하고 난리야.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하야 선언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모처럼 정말 윤석열이 지금까지 입 벌린 일에 가장 반가운 발언이었습니다. 예. 말을 한 일에 어려서 말을 했을 거 아니야. 60년에. 그 이후로 가장 쓸모있는 말. 좋았던 말이었습니다. 네. 하야 선언. 자, 바람 뉴스였고요. 네. 아니, 지난 금요일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 사진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야, 난 이게 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저게 부산이죠. 부산에 있는 횟집 앞인데 일광 횟집. 일광 횟집. 예. 저 사진 말고 일광이라고 그래서 저 건진법사의 일광 조계종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부산 기장군에 일광읍이라고 있어요. 일광 횟집 많습니다. 네. 부산에. 예. 그래서 뭐 우연한 연관 관계가 우연한 관계지 뭐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고요. 네. 저기 보십시오. 와, 윤석열이 보이고요. 장제원이 보이고요. 한동훈이 보이고 저기 저 김진태도 있고 김영환도 있네요. 네. 김진태하고 김영환이 누굽니까? 네. 충북지사, 강원지사.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딱 두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불 났는데 술 처먹고 있었고 골프 치고 있어서 문제가 됐었던 두 사람. 장제원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한테 큰 소리 쳤던. 네. 근데 저 사진 말고 조금 더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면요. 도열하고 있는 사진? 네, 무슨 깡패들 두목 나온 것처럼 일렬로 서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원래 깡패예요. 네, 깡패 검사고. 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일단 뭐 첫 번째로 기분 나쁜 건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당 지도부의 망언으로 지금 그 보궐선거에서도 심상치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들에게는 그런 게 1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딱 증명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놀랍지가 않은 게 늘 윤석열이 하던 행태입니다. 저런 식의 조폭 정치, 건달 정치, 군대식 정치.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검찰총장 시절로 돌아가서 추미애 장관한테 대들었을 때 그때 중요한 그 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심사를 앞두고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검사장 회의했어요. 지 패거리들 한번 끌어모아가지고 세과시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 그리고 대선 준비하면서 후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준석이랑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싹 다 긁어 모았어요, 한번. 그렇지. 뭐냐, 이번에도 지금 당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설왕설래 말들이 많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냐. 조폭처럼 집합. 다 끌어모아. 모여. 이렇게 하면서 새 과시하면서 새 다지기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뻔합니다. 늘 하던 행태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하고 김진태까지 불렀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까? 네. 김영환이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났는데
술 처먹다가 걸렸는데 네. 술이 아니라 물을 먹었다. 뭐 이런 소리 말도 안 했고요. 되는 네. 변명을 했죠. 김진태는 그 골프 연습장 갔는데 네. 뭐 조퇴를 하고 뭐 어. 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조퇴 신청서를 나중에 만들고 아 이거 보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네. 그 여기 왔다는 건 뭐겠어요. 윤석열이가 야야야 다독여 주려고 온 거죠. 그렇지. 그 저기 뭐야 그 사과하지 말고 버텨. 언론이 뭐라 떠들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밀어붙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또 비슷한 장면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해외 순방 가면서 당시 12구 참사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나가면서 1열에 딱 서 있었는데 어깨 두 번 탁탁 쳐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한 거 아니거든요.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금방 지나가. 야, 국민 개돼지들이 짖든 말든 그냥 버텨. 내가 도와줄게. 이 메시지를 전달한 거였거든. 이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국민들한테 분노를 자아내는데 왜 저럴까? 네. 야 국민들 분노고 뭐 비난이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널 인정하면은 넌 그대로 가는 거야. 이 자기 권력을 확인시켜 주는 거지. 네. 그 사람한테 또 국민들에게.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개돼지들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어. 네. 야 나한테 권력 넘어왔잖아. 그럼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권력이라고 왕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 같다고 느낀 거 또 하나가 어쨌든 복집에 간 거잖아요. 횟집에. 네. 이렇게 여당 의원들을 쭈르륵 다 데리고 간 돈은 어디서 나는지. 이건 당연히 저기 옛날 같으면은 네. 검사일 때는 이제 스폰서 불러서 네가 계산해. 네, 뭐 기업 사람들 재벌 이건 불렀겠죠.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이건 당연히 그 탄핵감이기 때문에 네. 국가 예산으로 했겠지. 탈도 없고 또 네.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국가 예산으로 했겠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국민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은요 정말 흉내라도 내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이게 국민들의 돈으로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이제 이런 술자리의 비용을 이제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는 선출직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단 1원도 세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됩니다. 이 수십 명이 처먹은 것 같은데 지 돈으로 퍼마셔도 문제가 되는 일인데 국민의 혈세를 저 따위로 물쓰듯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용납할 일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10만 원짜리 7만 원 긁었다고 그 난리를 그 난리를 피웠는데 저게 7만 원으로 해결되겠어요, 저게? 저거 취재할 수 있거든요. 저 횟집 가가지고 뭘로 긁었는지. 또 얼마나 제가 봤을 때 긁었는지. 기자들 제대로 기자 활동하려면 가서 취재해야 돼요. 그럼 누가 당연하지. 계산했는지 이런 거 네. 궁금하잖아. 국민들 네. 입장에서 네. 저렇게 대규모가 저 회를 먹었으면 저 회가 또 싼 횟집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저기 부산 이렇게 백스코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서 4분 거리면 완전 중심가거든요. 그렇지. 부산에. 네. 근데 저렇게 대규모의 횟집이면 싼 데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리고 쟤네들이 뭐 싼 데 가서 먹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 가격대도 좀 있을 거고 저렇게 많은 인원이 먹었으면 어마어마하게 한 돈이 나왔을 텐데. 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보세요. 저기 반대편 건물에서 누군가 2층에서 사진을 촬영해서 저게 올라온 거 네. 아니겠어요? 네. 아니 저게 카메라기 망정이지. 딴 거였다면 어땠을까? 딴 거였다면. 다른 거? 다른 거. 많은 거 스나이퍼였다면. 그러니까 저 경우가 엉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경호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쉬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 제가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위험하다. 걱정되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뭐 윤석열이의 그 무슨 건강 안위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뭐 윤석열이가 뭐라고. 네. 윤석열이 아니라 제가 저기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아닌 싶은 거죠. 게 뭐냐면은 네. 저 즉흥성이란 거죠. 네. 뭐 경호가 그쵸. 걱정된다 이게 아니야. 음. 아니 저 지경이 됐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각하께서 가가지고 뭐 저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무슨 행사를 한단 말이지. 행사를 마치고 저 2차 간 거 아니야. 네. 2차 간 거를 만약에 3, 4일 전, 하다못해 하루 전이라도 만약에 그 동선이 파악됐다면은 어떻게 했겠어? 그 반대편에서 누가 사진기를 들이댑니까? 네. 아무도 못하지. 그리고 저 동선을 이렇게 다 보여주겠어? 아니,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저 모습을 다 네. 드러냈단 말이죠. 요거는 윤석열이가 야 부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니? 야 가자 2차. 내가 잘하는 데 있어. 일광 횟집 거기로 네. 가자. 저거는 그랬을 거라고. 평소 하던 짓이구나. 그대로 그렇지. 한 거구나. 그러니까 경호원들은 뭐
준비할 새도 없이 저렇게 뻥 뚫리게 네. 방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 저 즉흥성 보십시오. 네. 그 취임하고 3일 뒤인가? 북한 미사일 쐈는데 그 이튿날 그 아크로비스탄 근처에 가서 술 퍼먹은 거, 얼굴 뻘겋게. 그리고 또 사진이 찍혔잖아. 이거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윤석열은 지멋대로, 지멋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공간 만드는 거 관련해서 그 외 여러 가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공개 요구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보안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맞다. 몇 번을 그 얘기를 앵무새처럼 보안 무새였어요. 보안 무새. 네. 계속 보안 얘기했었는데 저게 과연 보안을 신경 쓰는 대통령실의 행태인가. 저거를 누구도 막는 사람은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돗자리 하나 깔아보자면 저기에 이제 초대받지 못한 국민의힘 몇몇 인사들 굉장히 좀 똥줄이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있겠죠? 장제원만 보여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권성동은 안 보이네. 권성동이 안 보이지. 네. 그리고 한 명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인일 수 있거든요. 저 예언 갑니다. 하태경 이번에 공천 못 받습니다. 저기 하태경 지역구거든요. 그치 해운대니까. 지역구거나 지역구랑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본인 있는 곳인데 본인이 네, 근데 하태경은 초대를 받지 못한 건가? 저는 거기에 의문을 품으면서 하태경, 하태경이 부산 해운대구 갑입니다. 네. 어쨌든 자기 지역 거의 지역구 지척이거든. 근데 하태경은 없습니다. 예, 저는 공천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 실제로 안 보이고요. 그 며칠 전부터 돌고 있는 찌라시가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 지금 누가 공천 받을 수 있을지, 공천 못 받을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그 김용민 TV가 만든 팟캐스트 방송 그 위기 리스크 위킬리크스가 아니라 위기 리스크. 네. 거기서 지금 돌고 있는 국민의힘 부산 출마 예정자, 돌고 있는 그 전문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해운대 갑의 경우는 그 석동현, LCT와 무관하지 않죠. 네. 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장을 갖다 받을 것이다. 현역은 하태경인데, 예. 해운대 을은 김미애라고 여자. 그 사람은 뭐 그냥 공천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예. 석동현이 바로 그 검찰 직계 라인이거든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직이에요. 검사지. 검사 출신. 네. 이런 거 봐서는 하태경은 그래서 자기가 아무래도 대권 주자인 것 같아서 수도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 한번 나와봐라. 하태경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나도 궁금하다. 그 석동현 치자마자 바로 그거 나오네요. 일본에 앞서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일본의 사죄 요구 그만하라. 이 스탠스도 아주 대통령실이 좋아하는 스탠스잖아요. 얼마나 또 윤석열이하고 코드가 맞습니까? 네. 하태경 남은 시간 열심히 빨아야겠네. 좀 덜 빨았나 봐. 그렇지. 근데 확실히 그 하태경이 또 며칠 전에 그랬어요. 전광훈 당원으로 입당할 때 왜 그 거기다 추천인 해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이렇게 쓰는 당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전원 내보내자. 다 탈당시키자. 출당시키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는 분명히 대통령실하고 그 어떤 그 주파수를 맞추고 한 얘기일 텐데, 예, 그거 보면서 야, 전광훈은 이제 실컷 그냥 선거 때 이용당하고 쓰임 당하고 완전히 그냥 동네 바보형이 됐구나. 추천인의 전광훈을 쓴 이중 당적자는 출당시켜야 한다. 이중 당적자가 무슨 얘기냐? 그 전광훈 당이 있거든. 기독자유통일당. 예. 그거랑 국힘을 같이 동시에. 그렇지. 근데 그거야 뭐 사실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든. 그러니까 국힘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중 당적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광훈이 계속 마이크 잡고 그랬거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실제로도 다음 총선 때 진짜 전광훈이 마음만 먹으면은 정말 누구든지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표적을 삼아가지고 이럴 수 있다네. 그 저기 장성철 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송서미 씨가 빤스교회 교인이야. 집이 어디예요? 경기도 남양주. 예, 남양주인데. 예를 들면 저 부산 해운대에 있는 하태경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 부산에 이사를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에다가 지역위원회에다 나 저기 해운대로 이사했다고 뻥을 치고 그렇게 해서 해운대로 이적을 해서 경선 때 하태경이를 떨어뜨리는 거야. 확인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하나?
개인의 인적 사항. 근데 뭐 전입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지 않고. 그런 거 보여줄 필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허점을 노려서 전광훈이가 자기 미운털 박힌 네. 자기에게 이제 미운털이 꽂힌 네. 그런 정치인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원 100%가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를 본인 스스로들도 알아야 돼. 네. 얼마든지 그 신천진이 전광훈이니 통일교니 이 외부 세력이 네. 국민의힘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를 네. 그들도 경험해봐야 알겠지. 네. 당원 100%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막말하고도 뻔뻔할 수 있는 이유는 당원 100% 투표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당원들만 자기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욕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 없단 말이지. 그렇지. 네. 예. 자, 여기 광고 듣고 네. 그 지난 4.5 선거와 함께 네. 앞으로 총선 전망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광훈 얘기 잠깐만 한마디만. 네, 네. 전광훈이 그 목회에서 한 얘기가 어마어마하던데. 뭐였던 거요? 그 설교. 설교하면서 윤석열한테 경고를 때리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재명만 뭐 하고 있는데 이재명만 넣어서 될 게 아니라고. 문재인 잡아 넣으라고. 안 그러면 내가 당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한동훈 죽어 넣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2월에 했던 말이에요. 2월에. 2월에 했던 말이고 그 말은 왜 했느냐? 그 저기 재판에서 졌잖아. 그래서 저기 뭐 집행유예긴 하지만은 징역형을 받았잖아. 그 직후였어. 열받아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얼마나 참 모양이 구겨집니까? 이게 사실 보기 좀 그렇지. 당내 그 경선 전에 한 얘기였구나. 그게. 네. 이 정권이 사실은 윤석열 전광훈 공동 정권이라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야말로 뇌에다가 각인을 했거든. 근데 아니 윤석열 정권에서 공동 정권의 한 축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검찰 구형 4년, 사법부가 이렇게 그 집행유예긴 하지만 징역형, 유죄 때린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모양이 구겨져.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광훈으로서는 교인들 앞에서 이게 자기 이제 가오를 세워야 된단 말이지. 너 윤석열, 너 한동훈 나한테 잘못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폼잡는 거야. 진정성 제로. 허세질이구나, 허세질. 허세야, 허세. 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지금은 또 계속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또 어떤 구라를 치냐면은 이거 구라라고 전 보는데 얼마 전에 전광훈이 대통령실 수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막 상황 브리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 미친 개소리를 하고 있어. 수석들이 왜 윤석열이한테 윤석열 명 받아서 전광훈한테 갑니까?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그렇다면은 하태경이가 홍준표가 황교안이 전광훈 물어뜯지 않지. 바보형 취급하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비주류 아니야. 나름대로 윤석열한테 밑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쓴다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전광훈을 씹고 있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의 코드가 대통령의 그 지향이 전광훈 물어뜯어. 이거라고 봐야 되거든.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혹세무민하고 있고 지금 전광훈 밑에서 계속 그 전 목사님 줄 서면은 내가 좀 덕을 보겠지. 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예,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전광훈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보더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왜 그 사람한테 줄 서는가? 이거 박사라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 아주 달콤합니다. 현금 동원 능력이 그래도 상당하죠. 네,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변희재 고문 얘기로는 김연자 씨가 얼마 전에 아모르 파티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렀잖아. 개런티 얼마 받았을 것 같아? 그분 정도 몇 천만 원. 억이 넘어가. 진짜요? 내가 뭐 파악한 게 아니라 변고문 얘기가 그런데 억이면은 이거 진짜 웬만한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보다 비싼 건데. 글쎄 말이야. 게다가 또 이제 타종교 스님이나 신부님이 올라와서 마이크 잡아도 세게 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전광훈은 뭐 보수 기독교 아니에요. 타종교하고 뭐 섞여서 뭔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전에 한번 성호 스님이 나왔는데 성호 스님 모르시죠? 빨갱이는 죽여도 되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한 스님인데 스님이 딱 올라왔는데 말이에요. 마이크 잡고 이 스님이 예수 믿기로 했다. 전광훈이 결과. 그래서 성호가 세워놓고 그냥 밥을 만들었네. 성호 스님이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구나 그냥. 그렇지, 그래서 막 짓걸리는 거야.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어떻게 화해가 됐나 봐. 성호가 다시 무대 위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어?
정광훈 목사님은 부처님의 부활이라고. 서로 매기는 거야? 야, 크로스체킹 하는 거야, 뭐야. 야, 목사는 부처님의 재활이고, 다시 태어난 거고, 스님은 뭐 예수님 믿고, 네. 야, 종교통합이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밥이 되는 거지. 뭐 그런 관계.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가 됐구나. 그거는 김연자보다 더 많이 받았을 거라고 하더라고. 아, 그 화해 대가로? 화해 인척. 아니. 희생의 그러니까 대가? 무대에 쓰면은 이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 스님이 올라간다는 거는 완전 획기적이죠. 말도 안 돼. 획기적이기도 하고 그 교단에서 욕 먹을 수 있거든. 네. 종단에서. 네. 조계종.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전광훈 설교 자리에 정광훈이 원하는 얘기하는 대가로 김용민이 올라간다. 2억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실제. 2억 봅니다, 저. 실제로 나한테 악수를 쳐가면서 우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거든. 오, 진짜로? 그럼. 선결제 조건으로 돈 받고 올라가서 딴소리 해요. 아이고. 올라가는 순간 난 죽지. 근데 하여튼 뭐 정광훈 보면서 야,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돈 앞에서는 모두가 무릎을 꿇는구나. 그래서 목사들이 정광훈을 잘 비판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받아서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뭐니에요. 돈이 무섭습니다. 예. 또 뭐 그런 재밌는 일화들이 또 있고. 네. 예, 정광훈 역시 돈으로 이제 뭐 자기 어떤 지평과 영향력을 확대해 온 것 같은데. 네. 근데 황교안이 또 웃겨요. 황교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당 대표 할 때 비례대표 수십석을 요구했다고. 응? 수십석씩이나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오나? 비례대표 후보를 자기가 다 결정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더 터무니없어가지고 그냥 손절했다고. 아니 터무니없는 거는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네. 황교안이가 2019년 3월에 한기총 사무실로 갔었거든. 네. 그때 황교안이가 그 면담 후에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황교안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고 나면은 장관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겠어? 황교안이? 그리고 또 자기 교회의 그 정관, 그 교회요, 뭐 말하자면은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정관에 일단 이 교회에 헌금을 내면 이 돈은 다 정광훈 목사가 횡령해도 되고 밀반출해도 되고 깎아 사 먹어도 되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만들기에 초안을 작성해 준 사람이 바로 황교안 장로님이다. 그렇게 아니 미쳤어? 황교안이가 왜 그런 걸 만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 저 평화나무 기자가 가서 황교안 단식하는 황교안한테 가가지고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뻥카 치는 거야 뭐. 황교안이 정광훈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요? 요때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옆에 있었어야 되는데 바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따가 들어보죠. 지금 살짝 꺼내고 싶네요. 예, 이따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좀 갑시다. 네, 첫 번째 광고 만나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이젠 집에 하나씩들 다 있으시죠?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밀크시슬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품질은 플러스 했고 가격은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입니다. 자, 온가족 종합 비타민 그리고 필수 미네랄 2개월치 60정을 단돈 15,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두 번째 가성비 끝판왕 제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간 건강의 필수품 밀크시슬인데요. 밀크시슬의 핵심 성분인 실리마린 130mg을 함유해서 하루 한 알만 드시면 식약처 기준 1일 섭취량을 100% 충족할 수 있고요.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B 6종을 좀 추가로 담아봤습니다. 합성 향료, 착색료, 감미료 등 첨가물은 1도 넣지 않았고요. 중국산 제품도 전혀 아닙니다. GMP 인증받은 대한민국 제품이고요. 그럼에도 가격이 10,000원도 안 합니다. 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밀크시슬. 하루에 300원으로 피로에 지친 간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완벽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 멀티 비타민의 미네랄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크시슬 지금 오픈 기념 26% 할인해서 더 싸게 팔고 있습니다. 8,900원. 그리고 멀티비타민의 미네랄은 15,900원에 2개월 분량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도 넉넉합니다. 2024년 11월까지. 자, 매진 임박이기 때문에 지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밀크시슬입니다. 간 건강. 이건 식사하시고 드시겠어요? 그래요. 밥 먹고 먹읍시다. 이따가 드릴게요. 방송 중인데 밥 먹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이상하네. 방송인데
근데 이 밥을 먹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니야? 네. 여기 방송 전에 저희 밥을 안 먹고 와요. 왠지 밥을 또 주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 아니 소개하는 뭐 거죠? 윤석열이도 저렇게 국민 세금으로 처먹는데 아니 아무 상관없는 한동훈이는 왜 거기가 법무부 장관이 왜 갑니까 거기? 거기까지 가서 뭐 저희 했을까? 패밀리들 모아놓고 이제 네. 단합대회 한 거예요. 뭐 누군 그럽디다. 용산 계곡이파 아. 단합대회. 용산 계곡이. 용산 계곡이파 부산까지 갔어. 네, 그래요. 아니 저기 뭐야 지난번 네. 4월 5일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힘의 패배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김기현이는 안방에서 뒤통수 맞았습니다. 어떻게 민주당 고의원한테 질 수가 있는가? 이제 네. PK를 자신 못하게 될 상황이 됐어요. 창녕군 수선거에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은 쉽지 않죠. 네. 예. 저 이거 분석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울산 남구가 깨졌다는 얘기는 부산은 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거기 울산 남구가 서울로 말하자면 강남이야. 그래서 남구 아니겠습니까? 네. 울산 남구가 표가 원래 제일 잘 나오는 지역구죠. 네. 국민의힘이. 네. 네. 근데 이렇게 됐다는 거는 민심이 정말 대단하게 이반됐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왜 심각하냐면은 지금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딱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데 같이 올라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이미 그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빼고 네. 당원 투표 100% 규칙을 바꾸면서 전부 다 친윤 진영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확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이 또 잘하면 네. 서로 이제 보완이 되는데 네. 대통령이 못하면 당도 같이 지지율의 여파를 입고 네. 당이 못하면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체야. 네. 아니 지금 당 지도부 안에 반윤, 비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그래서 천하람이라도 하나 들어갔다면은 뭐 천하람이 들어갔다면 당 대표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저쪽에 천하용인 중에 한 명이라도 천하용인 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네. 이게 좀 뭔가 서로 뭐 견제와 균형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100% 완전히 친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윤석열 발바닥을 핥는 이런 친윤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 운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은 만약에 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너무 바닥을 이제 뚫고 내려가 가지고 선거 승리의 희망이 안 보인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정가에서 돌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선거 때 생각해 보시라고요. 수도권에 광장시장, 서울 광장시장에 그 김기현이가 나타나서 뭐 유세를 한다든지 막 손 붙잡고 인사한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노관심일 것 같은데. 당신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 아무리 유세만이라도 당신 누구세요? 이럴 거라고. 근데 나경원이 만약에 대표였다면 어땠을까? 그럼 100m 달라지죠. 앞에서도 알아보지. 근데 김기현은 10cm 앞에서도 못 알아봐요. 당신 누구야? 이럴 거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야. 김기현을 대신할 비대위원장으로 김건희가. 김건희 다 알아보잖아. 김건희가 막 그 시장 보는 것도 다 나름대로 예행 연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부인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한다고. 그리고 대통령실 그 사진 그 란을 지금 김건희가 채우고 있는 거 아니야. 등 돌리고 이런 거라든지. 어깨거려. 네. 이게 다 목 돌아가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거야. 진짜. 근데 그 저기 양문석 형님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더만 이 순천만에서 찍은 거 아니야 그게. 네. 그 앞서서 일정이 통영에서 있었대요. 네. 가깝지. 네. 그 남해바다권이니까. 네. 남해권이니까. 그때 이 통영에서 이제 뭐 어민들을 만나는 모양이었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나타났는데 거의 안 왔대. 사람들이. 후쿠시마 건이 있어서 이거 도저히 윤석열하고는 만날 수가 없다. 만날 수 없잖아. 예. 통영 국민들이 부산물 완전 어떻게 그렇지. 먹을 수 없잖아. 내 자식들 걱정돼. 네, 그렇지. 바로 그 부분이야. 완전 등 돌렸구나. 그 이미 그 통영에 횟집 가면은 야, 뭐 몇 년 후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생선회를 팔 수가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드시라고 이런다는 거지. 아이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가 충격을 받고 순천으로 가면서 어디로 빠졌는지 사라졌어. 또 이거 거꾸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김건희가 혼자서 사진을 찍은 거란 얘기 있어. 어쨌든 아니 대통령이 없으면 올리지 말아야지. 인스타그램에만 올리든가.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 사진이 이제 단독샷
원샷 사진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찾는데 이게 다 전략이란 거지. 전에 안혜욱 후보가 그 재보선 훨씬 전에 그 대구에서 윤석열 타도 집회를 했는데 마이크 잡고 김건희가 15년 집권 계획을 갖고 있다. 5년 지금은 윤석열이 집권하고 다음 5년은 자기가 집권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 5년은 자기 끈앞을 세워가지고 아 끔찍하다. 끔찍하지. 근데 김건희는 서문시장, 죽도시장에서 보니까 될 것 같아. 전 그래서 차기 총선에서 내가 나가지 뭐. 한참 그 나경원하고 시끄러웠을 때 그때 서문시장 갔거든. 저기 김건희가. 그때가 큰돌이 때였나? 아니야. 그 전이에요? 그건 죽도시장이고. 예. 그때는 서문시장이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김건희가 나름대로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내다보는 행보를 지금 취하고 있다. 아,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은 게, 그 뉴스에서 이번에 김건희의 사진을 숫자로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달에 한일 친교 행사를 두 부부가 갔는데, 김건희 사진이 23장이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3장이었어요. 그렇지.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 대통령실 안에서는 뭐 V1, V2, V1은 윤석열, V2는 김건희?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렇게 됐대요. 그 엄청나게 이 그립을 한다는 거야. 그립을. 그립? 잘못하고? 그렇지. 김건희가. 쥐고 흔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에게는 상당히 지금 뭐랄까 이제부터는 이제 무너지는 시간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생의 유일한 낙이 아마 그 일광에서 가서 이거 꺾었을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허황된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허황되다고 생각했던 상상들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지. 대놓고 언론사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 못하게 하고 이런 거 어디 뭐 상상도 힘들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거 뭐 서슴없이 서슴없이 해내는 대통령이 수혜를 입어도 뭐 그냥 퇴근하고 뭐 비사일이 낙탄이 돼도 그냥 집에서 술 처먹고 이런 대통령인데 사실 이런 거 상상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없고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계속 얘기해서 힘을 빼놔야 되고 지지율 관련해서 제가 요거 한 얘기만 보태고 싶은데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찬성 여론이 60%가 나왔습니다. 이거 통과시켜야 된다. 야당 법안에 대해서 통과시켜야 된다 60% 나왔거든요. 자, 요거 아니다. 대통령이 잘한 거다. 28%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 28%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지. 요거는 윤석열이 어디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누구 깃방맹이 날려도 윤석열 지지할 28%입니다. 그렇지. 자, 이거는 그게 완전 콘크리트인 중이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 대통령이 거부한 거부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나 많은 반감을 갖고 있다라는 게 똑같잖아요. 수치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윤석열이를 보존하고 내년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윤석열 심판 정서로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기엔 우리의 남은 1년이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조기 끌어냅시다. 8월 16일까지. 안 그러면 15년 간대잖아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김용민 PD님이 예언한 거가 깨지는 것도 너무 아쉬우시겠죠. 그렇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광고 갑시다. 오늘 뭡니까? 자, 먼저 족발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족발. 아이고 세상에. 자, 키키 족발. 여러분들 족발 시키셨는데 왜 뼈다귀가 왔어? 이러실 때 있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족할 만한 족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잘 나가는 고기 퀴킷 족발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그 맛입니다. 쫀득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그 식감을 잊지 못해서 재구매율이 엄청나거든요. 환상 차림이 나왔는데 이거? 환상 차림이 나왔어요. 이 퀴킷 족발은요. 한 팩에 순살 족발만 200g이 들어있습니다. 뼈를 발라낼 필요가 없고요. 그냥 해동하시고 전자레인지에 3, 4분만 돌리면 끝입니다. 끓는 물에 포장지째 넣고 3, 4분 중탕하시면 더 맛있어집니다. 자, 족발, 불족발 3팩에 1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팩에 18,000원이면 한 팩에 6,000원 꼴이거든요. 이 금액에는 배달 음식 못 먹습니다. 글쎄 말이야. 아니 다이어트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산의 진미 보면서 이렇게 행복한데. 자, 퀴킷 족발 깻잎에 싸드셔도 되고요. 그냥 밥에다 드셔도 너무 좋고요. 조수진을 생각하면서. 자, 그리고 족발 한 입 드시고 바로 그 옆에 있는 고등어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도 저희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자, 맛있어요?
노르웨이입니다, 여러분. 네, 노르웨이. 이제 일본이 아니에요. 노르웨이. 노르웨이. 자, 지금 고등어 한 입, 족발 한 입 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유통되는 노르웨이 고등어 10만 팩 중에 단 300팩, 그러니까 0.3%만이 200g 이상의 프리미엄급입니다. 생선은 크기가 맛과 품질을 좌우하는데요. 네. 자, 200g 이상의 고등어 그리고 300g 이상의 국내산 삼치로 구성된 정말 크고 아름다운 맛입니다.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네, 요 고등어를 그냥 이렇게 하나 튀겨서도 하고 네. 찌개 넣어서도 만든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 주신 거죠? 네, 고등어 조림하고 지금 이게 또 튀김용이랑 해주셨네요. 뼈를 발라냈어 또. 네. 뼈를 발라냈다는 점이 또 중요해요. 아, 사실 고등어 구이가 누구나 좋아하는 네. 구이지만 손질이 좀 힘들어요. 뼈랑 가시를 바르기도 힘들고 생선 비린내도 좀 있고요. 하지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는 네오피시 제품. 자, 포장을 뜯어서 뭐 씻거나 기름 두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다 그대로 구우면 됩니다. 자, 네오피시 고등어는 지방층이 두꺼운 프리미엄 상품만 취급하기 때문에 식용유도 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거든요. 그냥 프라이팬에 바로 띡 올리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생선은 그래요. 그쵸. 안 좋은 생선은 아무리 기름 많이 해도 타거든. 연기 엄청 많이 나고. 제가 옛날에 한번 명절 앞두고 남자 혼자 한창 그 사기가 유행했었는데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신호 걸렸는데 옆에 사람이 잠깐만 세워보라고 하는 거야, 탑차가. 그래서 무서워, 무슨 일이지 하고 태워봤더니 자기가 백화점에 생선 납품한 사람인데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납품해야 될 걸 다 못했는데 진짜 좋은 고기인데 떨이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서 나는 또 어린 마음에 그거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10만 원인가 주고를 고등어를 샀어요. 아, 돈을 주고. 네. 근데 가서 봤더니 앞에 위에만 좀 큰 거 있고 밑에는 다 요만한 거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튀겼더니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짜구려서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낫겠구나. 응.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별 수 없어요. 저는 지금 퀴킷 족발을 먼저 먹어보고 있는데 진짜 야들야들하고 쫀득쫀득하고요. 네오피시도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퀴킷 족발 한 팩에 6,000원입니다, 여러분. 네. 야, 정말 잘 나왔다. 야. 여성분들 족발을 은근히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드세요. 고기 먹고 싶은데 좀 이렇게 쫀득하고 왠지 살 안 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네. 기름기가 많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되게 쫄깃쫄깃하게. 아, 너무 행복하다. 또 게다가 핀란드가 추운 바다 아닙니까? 노르웨이. 노르웨이 좀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그러니까 당연히 고등어도 먹을게요. 고등어에 지방층이 많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 맛있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와. 노르웨이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었어요? 뉴트로주이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노르웨이 하면 고등어를 떠올리셔야 된다. 네오피시. 아, 노르웨이. 와, 이거 김치찜도 같이 들어있나 보다. 너무 이 맛있다. 복지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네. 노르웨이가. 그래서 이제 노르웨이의 고등어들은 다 저기 4대 보험이 된다는 얘기죠. 네. 노동 시간도 굉장히 자, 주 4일 근무하고. 아니 이제는 고등어 조림도 너무 맛있게 잘해주신다. 이대로 그대로 나온 거 아니라 요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너무 맛있는데? 네. 아니 우리 이사님이 양념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물이 너무 좋으니까. 와. 이제는 이게 이사님의 조리 실력인지 요리 실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사님이 지금 다 우리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이제 너무 자신감이 뿜뿜하시면 안 될 게 여기서는 다 좋은 재료로만 조리를 하시잖아요. 딴 데 가서 망신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 내가 실력이 늘었구나라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뼈가 없어, 뼈가. 진짜 뼈가 없네요. 나 애들 주기 좋아. 원래 고등어가 뼈가 있어가지고 먹다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뼈가 있어도 그냥 커가지고 그냥 슉슉 빠지고요. 아니, 뼈가 덜어 있습니다. 자잘한 뼈는 씹으면 돼, 씹으면 돼. 잔뼈가 좀 있긴 한데 그걸 씹어 먹으면 돼요. 네. 전 갈치도 등뼈까지 그냥 먹거든요. 진짜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렇게 먹었어요. 아, 네오피시 정말 좋죠. 네. 맛있는데? 아 이게 조림도 너무 맛있다. 아, 네오피시면은 여러분 뭐 일본 후쿠시마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멀어요. 기본적으로. 네. 근데 참 슬프네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인데 그 수산물을 걱정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건 사실이 되게 갑자기 좀 슬퍼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어쩌겠습니까? 최대한 우리 몸 우리 건강인데 우리가 조심해야지. 해운대에서 먹은 그 일광 횟집에서 먹은 꿀심화산 수산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 맞아, 니네나 먹어라. 그런 진짜. 의미 있지. 우리 당 지도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께 안도감을 드리기 위해서 후쿠시마 바로 앞에서 잡은 생선을 먹겠습니다. 먹고 저희가 먹어봤습니다. 나올 때 다 입 돌아가서 막 이렇게 몸 마비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싶다. 우리 저 송소미 아나운서 그 여수 MBC 있을 때 그 회 많이 드셨어요? 네, 거기는 삼치회를 많이 먹어요. 맛있어, 엄청 맛있거든요. 삼치회도 많이 먹고 게도 많이 먹고 갓김치가 또 맛있기 때문에 여수에 있을 때는 자취했어요? 혼자 있었어요? 자취했죠. 진짜 드셨어요. 모든 먹는 거 남성들의- 그래도 좋았겠다. 그냥 아무 데서 사 먹어도 진짜 다 맛있잖아 거기는. 그죠. 대신 그래서 저는 집에 그 관리 경비 아저씨가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왜? 가스를 들어와서 한 번도 안 켜니까 다 사 먹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들어와 보신 적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오고 여수 게장도 이러니까. 맛있고 네. 다 맛있지 거기 해산물도 맛있고. 여수는 다 맛있어요. 진짜. 야 그때 근데 많이 외로웠겠다, 그지? 엄청 힘들었죠. 그때 또 하필 또 거기 또 도지사가 어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게 여수에 있으면은 사람을 거기서 또 만나지도 않아 사실. 그죠? 소개팅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때 들이었으면 뉴스 확실히 앵커니까. 성공 확률 높았겠다. 그지 막 지역 유지 아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들어와요. 뉴스 보다가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안 뉴스 말? 보다가 그때는 제가 저기 가고시마에 적을 두고 있을 때라 우리가 의리를 나름 지킨다고 에휴 할 필요 없네. 아니 난 이게 저건 줄 알았어요. 두부인 줄 알았어. 두부처럼 생겨가지고 아유 얼마나 두꺼우면 두부로 착각하겠어? 네. 저는 이 퀴퀴 족발이 너무 맛있네요. 이건 완전 제 스타일이야. 사실 제가 등 푸른 생선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왜요? 통풍 때문에. 맞다. 근데 이건 뭐 걱정 없이 너무 다 먹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근데 참을 수가 없네 이거는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달아. 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 고등어 못 드시는 분들 저기 네오피쉬로 한번 네. 드셔보시죠.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니 전 제주도 가서 여러 가지 회를 먹지만 고등회를 제주도에서 먹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신선한 회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잘 없어 고등어회는. 고등어도 회로 먹는구나. 근데 제주도 가면은 그게 이제 생물 잡은 지 얼마 안 된 거로 회를 뜨거든요. 진짜 맛있어. 그거 외에는 이제 고등어는 좀 조심해서 먹는데 네오피시 덕분에 그냥 집에서도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퀴퀴 족발 만나보시고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오피시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둘 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해 있고요. 그리고 뭐 네오피시 제품들 고등어 외에도 삼치도 있고 이면수어 있고 오징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대표하는 생선류는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둘러보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등어보다 삼치가 더 맛있고 삼치보다 더 맛있는 게 이면수어. 그래요? 네. 이면수어가 뭐예요? 이름이 이면수예요? 임연수어. 임연수어. 네, 그래서 저기 처음 잡으신 분 이름이 임연수라서 죄송합니다. 빠른 사과. 고등학교 때 보통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는 분 선생님들 계시거든요. 옛날에 그 위기에 처하면 항상 달려와서 도와주던 그 어르신이 한 분 계셨어. 그분 이름이 임어전 씨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렇게 외쳤지. 임어전 씨! 임어저씨. 아니 이렇게 가르쳐준 선생님 안 잊어버려 근데. 아 진짜? 안 잊어버린다고. 네 말이죠. 이 두 분은 제가 한번 농치면 바로 한 번에 알아듣잖아. 네. 오윤은 집에 갈 때까지 그게 농담인지도 안 몰라. 맞아. 둘이 안 맞아. 안 맞아도 어쩜 이렇게 안 맞아? 안 맞는데 서로 안 맞는 거 그래서 몰라서 잘 다음 지내고 주에 있어요. 와가지고 그 남편한테 그 얘기했다가 망신당했다고. 당신이 인간이냐고. 아니,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유머가 좀 있거든요. 네. 김용민 PD님 유머는. 네. 그런 면에서 오윤혜 씨하고는 상극이지. 네. 아유, 얼마나 갖고 놀기 좋은지 하여튼 뭐. 내가 봤을 때는 오윤혜 씨가 갖고 노는 것 같은데. 서로 갖고 노는 거. 보는 사람은 꿀잼이에요. 네. 아 맛있다. 나의 그 어떤 그런
신체를 갖고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고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예. 마음에 안 들다는 게. 우리 저 오윤혜 씨 정말. 네. 그래서 오윤혜 씨한테 그랬어요. 당신과 나는 전생이 부부였다. 아. 그런 얘기까지. 이렇게 안 맞을 수 없다. 이혼했고 이혼. 소송까지 갔다. 목사가 전생 얘기했으면 끝난 거지. 뭐. 맞네. 전광훈 씨 연락 주세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훌륭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슨 조림 이런 거 안 먹거든. 저 고등어 원래 잘 안 드시잖아요. 고등어도 그렇지만 생선 조림 잘 안 먹어. 와 오늘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 이거 맛있죠. 진짜. 네. 저희의 식사 시간의 끝은 김 PD님이 수저를 내려놓으시면 끝납니다. 네. 다 먹었어 다. 예. 자 여러분 뭐라고? 네오피시. 예. 새로운 피시 네오피시 그리고 퀵킷 족발 여러분들의 많은 구매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미디어 실업 함께 하시고 잠시 후에 우리 이경 대변인과 이상민 크리에이터 모시도록 하죠. 당 대표에 취임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황교안 대표가 찾은 곳 한기총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 초면에 주고받기 어려운 말이 오갑니다. 청와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도 끝까지 우리 교계 목사님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면 아마 끝까지 성공할 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님들께서도 이 1000만 크리스천들과 함께 뜻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저더러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답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 그렇죠. 예. 왜 당대표를 하려고 저렇게 발광을 뜹니까? 공천권 때문에 그렇겠죠. 지가 공천권을 틀어주려고. 공천권 주면서 뒤에서 돈 받으려고.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상당해요. 그건 확인했어요. 이제 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의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요, 황교안요, 참 정신 또라이 같은 거 말이야. 황교안 때문에 망한 거거든, 사실은. 그때 황교안이가 그 당 대표하면서 공천권을 행사할 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양심선언이 나왔어.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을 줬다. 공식적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어, 그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니까 이건 정말 국민들, 특히 우리 그 교회 교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절대로 본인에게 장관을 맡으라고 그랬는데 예. 본인이 거부했다. 예. 내가 장관 맡을 사람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장로님이 엉뚱하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내가 대통령이면 목사님도 장관 한번 하실래요? 정말 더러운 소리 하고 앉아서 정말. 내가 장관 같은 거 하려고 내가 이런지 알아. 아니 시생 장관 같은 거 국회의원 같은 그런 걸 내가 왜 하냐 말이야. 나는 만드는 일만 하지. 나는 그런 짓은 안 해요. 허위사실로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전 목사. 전교조 안에 성을 공부하는 사람 검찰 수사를 받던 전 목사의 변호인 바로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황 대표는 2015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1년 5개월간의 변호사 수임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역엔 정광훈 목사가 드러나지 않아 그동안 두 사람이 피의자와 변호인 관계였던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정관이 있어. 정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내가 내는 모든 헌금은 당회장 정광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썼든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걸 다 써놨어. 내가 다 써놨어. 아무리 고발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이 정관도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요? 황교안 장로님입니다. 태평양 변호사 하실 때. 그래서 저희 그 평화나무가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냐, 그런 도움을 준 적이 있냐 물어봤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자신을 한마디로 아주 우습게 만들었는데 전광훈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 단식 농성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청와대 앞에 전광훈 씨 집회 현장이었어요.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일, 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 미디어 실업만 다시 보기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화나무 TV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이 미디어 실업만 올라와 있으니까요. 거기서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월요일 2부 코너 장식해 주실 분들은 이상민을 이겨라. 이 코너가 이름이 자꾸 지금 지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너 제목은 이상민을 이겨라이고요. 자, 그래서 이 코너 항상 장식해 주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그리고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2주 만에 오셨어요, 우리 이경 우리 대변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네, 2주로 제가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일정은 아니었었고요.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사를 늦게 2주 만에 드린 거. 네, 선거? 죄송합니다. 선거? 선거요? 예, 선거 때문에? 네, 선거보다는 당 뭐 교육 연수 네, 자, 관련된 이 총선 1년 남았습니다. 오늘로 딱 1년이야. 네. 자, 이경 대변인 어떻게 네. 합니까? 출마해야죠. 어디로? 여기 뭐죠? 프로그램 이상민을 제목? 이겨라. 아니에요. 이상민 지역구로. 네. 대전 유성의. 네, 네. 뭐 누가 나온다 이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래? 솔직히 도전해야 되죠, 솔직히. 그리고 네. 민주당 다 계시는데 어딘들 네. 어딘데 근데 여기 와라 제발 좀 와라 하는데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좋으신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일이죠. 네. 우선하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라 무능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 없어져야 할 사람을 내쫓는 게 시대 정신이에요. 네. 예, 이경이 나가야지 뭐. 네. 예. 유성을에 누가 있다고? 유성우래요? 뭐 유성우래 이상민은 아 그래요. 이성민을. 이상민 의원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민 여기 없나요? 이상민 의원 없어요. 없어요? 제가 아니 그래도 봤어 없어. 이상민은 하기 쉬운데 왜 안 아니 해요? 본인이 이상민인데 왜 안 했어? PD님 수박 한 통 갖다 주세요. 해체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니 이렇지 않나? 내가 연구를 하진 않았는데 네. 이상민이요 유성을에 이경이가 뭔데 나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어때? 저 지금 놀랐어요. 진짜 똑같았어? 표정은 왜 그러십니까? 표정으로. 표정 무슨 일이에요? 아니 원래 그 표정을 지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요. 할 때는. 무슨 일이야? 그랬구나. 이경 따위가 뭐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눈을 감고 말하시나 보네. 얼떨결에 하나 레퍼토리 늘렸어. 얼떨결에 늘렸어. 진짜 한 번에 성대모사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연습 없이. 연습 없이. 네,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던 그분의 보이스 칼라를 이렇게 구해내는. 가면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는 요즘에 근데 그러기에는 이상민이 그렇게 중량감도 없고 그 목소리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방송가에서 돈이 안 되는 성대모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곧 퇴출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곧 퇴출될 거니까. 네네네. 그렇군요. 요 라인업에 못 들어가는군요. 돈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예. 네, 요즘 가장 돈이 되는 성대모사는 어떤 겁니까? 제일 잘 팔리는. 나야. 안녕하십니까. 편의점에 방문한 한동훈입니다. 물건 살 겁니까 말 겁니까? 제가 산다는 건 억측이죠. 이 새끼가 너 이름이 뭐지? 한동훈입니다. 고마워요. 신기해. 아니 저희가 지난주에 이경 부대변인님께서 안 계실 때 우리 저희 한동훈 편의점 상황극 송서미 씨랑 둘이 만들었잖아요. 쇼츠로도 제작이 됐고 되게 잘했거든요. 굉장히 인기였어요. 역시 알바를 많이 해봐서 그런지 일단 송서미 씨가 편의점 그 알바 연기를 잘하시더라고. 경험적으로. 알바 해봤어요? 알바 많이 해봤죠. 저는 동물병원 간호사도 해봤습니다. 진짜? 힘들 때. 방송 없고 힘들 때. 아이고 아나운서를 저 원래 김 PD님 처음 만났을 때 금요일 하루 일했어요. 일주일에. 금요일 하루 방송 딱 있었는데 김 PD님이 이렇게 매일 일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요. 그 고마운 것도 모르고 말이야. 대은이 만족합니다. 지금 뭐 좀 방송 늘었다고 대바라져가지고 말이야. 형님 제가 대신 누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아니 우리 황교안 형님이 요즘 전광훈을 씹고 있습니다. 정말 살벌하게 씹으시더라고. 예. 자 그래서 우리 준비 안 되고 갑자기 씹으니까.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전광훈은 사퇴하시. 한기총에 사퇴했군요. 고맙습니다. 네, 아니
아, 진짜 기가 막히네. 아니, 황교안 대표는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젓가락을 다른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고급 수죠. 요즘에 바로 예, 접게. 급격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네네네. 그, 아니 한동훈이 자기 편의점 상황과 관련해서 만화로도 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는 또 이제 영상으로 꽁트로 준비를 했고 그 보고 봤나봐요 본인이. 아 쿨한 척을 합니다. 아 그래? 네. 오. 자기가 이거 괜찮다. 자기가 풍자의 대상이 되는 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좋다 오히려 그랬어요.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허세입니다. 100%. 네. 자 집에 가서 분명 이거 보고 분노했을 거거든. 머리 왜 그러는 거예요? A 뽑아서 던졌을 것이다. 아. 그 모니터에도 당장 집에 손이 잡히는 게 던지게 돼 있거든요. 제일 빠르게 던질 수 있는 이씨 분노의 세탁을 했을 수도 있다. 세탁을 샴푸하거든요. 뭐가 터지기 때문에. 맞아. 편의점이야. 그리고 빗질도 해주고 이렇게. 자 한번 해주세요. 한동훈 어땠을까요? 이 풍자 보고. 이 개새끼들. 씨발놈들. 내가 싹 다 분석시켜버리겠어. 아이씨. 잠깐만. 이거 안 뜯어지잖아. 아이씨. 하면서 또 오늘도 머리 안 감고 잔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먹어야지. 여보! 이거 하겐다즈 안 사놨어, 이거? 씨발. 고맙습니다. 네. 여기 찰지네요. 대단하다. 한 장관님, 네, 구속은 이쪽에 네. 제가 다 시켰습니다. 더 들었습니다. 제가 다 시켰습니다. 예. 그래요. 아니 왜냐면 딱 전혀 이런 성향의 분들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 허세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그 쿨병이라 그러죠. 쿨병, 그렇지. 쿨병이라 그러지. 네. 이제 겉으로는 이런 척해요. 저도 사실 쿨병이 좀 있어가지고 뭐 악플 좀 괜찮습니다. 그래놓고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물 꺼내다가 모열하거든요. 방송에서 괜찮습니다. 댓글이 뭐 배돼지 따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래놓고서 뒤에서는 이런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사실 잠깐 정치인 생활 해봤잖아요. 근데 정치 못 견디고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말 어마어마한 악플과 비난, 뭐 이유도 없이 욕을 먹어. 그거를 못 견뎠는데 그때 내가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구나. 정치인이 어느 단계까지 가면요. 와 자기를 누군가가 씹어주면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야. 그 제2모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 이분은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졌거든. 한동안 사람들이 씹질 않는 거야. 그전에 어마어마하게 씹었거든. 근데 자기가 의원직이 아니니까 더 이상 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않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죽일 듯이 물어뜯었던 상대방도 가만히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다시 뜨면서 그때 상대방이 자기를 씹으니까 옛날 일 같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야. 내가 드디어 존재감이 확인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용민이한테 아주 섭섭해요. 왜 내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한테 지냈잖아. 우리 내 처음에 항상 나오고. MB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가 나쁜 새끼야. 내 직접 방송할 거야 이제. 나쁜 새끼들. 재욱한테 재롱 부리면 좋냐? 이제 안 부르기도 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저 이재호 형님이 저 목줄을 차고 다녀요. 채욱이 이제 끌고 다니고 있거든. 아니 근데 이제 뭐 도사견이에요? 네. 아니 MB한테 위탁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렇지. 아니 근데 MB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정말 더없이 그 미운 원수였는데 와 윤석열을 경험하니까 MB가 신사야 신사. 독도 같잖아. 그래도 MB는 그 쇼라 할지라도 MB면은 그게 태평성대였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아주 기본적인 정무적 판단은 되는 사람이었다. 네, 이거는 완전 생양아치인데 그때 MB는 뭐 그래도 건달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 저기 하여튼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정치. 정치인들은요. 누군가 자기를 씹으면 그렇게 좋아해. 왜냐? 씹을만 하니까 씹는 거거든. 권력이 있고, 또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씹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치인들 씹으면 여러분 되치기 당할 것 같잖아요. 아니야. 좋아해. 내가 그나마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씹는 거다라고 생각하거든.
한동훈은 이미 자기를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한동훈은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어. 진짜 MC 장원 말대로 집에 가서 에이씨 이럴 게 확실해요. 네. 아, 정치인이면 좋아했겠다 오히려. 그렇지 진짜 정치인 뭐 한 3선 4선쯤 되면은 그때는 자기를 일부러라도 씹어달라고 막 그럴 지경이야. 관종이 되죠. 그럼. 네. 그래요, 맞아요. 그 단계까지 가셨습니까? 저는 씹은 것을 좋아하고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아직 단계를 그냥 넘어가야 돼. 씹힘을 당할 때 무덤덤하다. 아무 무덤덤은 그 쿨병이야. 그거는 무덤덤할 수가 없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심지어 오셔가지고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쪽이 저를 씹을 때는 나 오늘 나 무슨 오늘 말씀인지 좀 알겠다. 잘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쪽에서 저 한번 이렇게 비판을 같은 편에서 그때는 조금 진짜 일주일 동안 진짜 진심 힘들었고요. 진심 그리고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저를 누군지 모르셨을 때 거의 한 뭐 6, 7년 전에 보수방송 계속 패널로 나갔었잖아요. 그러면 그 저희 어머니는 댓글을 못 보셨어요. 거기 유튜브를 보시다가 99%가 제 욕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많은 욕이 있죠. 뭐 술집부터 시작해서 성형, 부작용, 뭐 별 욕이 다 있어요. 아유 여성에게 할 수 없는 욕들을. 근데 뭐 그거야. 야 내가 오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는 저들이 공격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저러는구나. 내가 오늘 좀 했나 보지? 좀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오늘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옷도 코디를 일부러 특정 한 분의 코디에 맞춰서 입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파란색을 힘들게 골라가지고 파란색과 하얀색을 입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머리를 풀고 올까 했는데 제가 풀른 머리가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제 스타일로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머리 풀고 이러고 방송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설마 그러진 못하고 이러고 쇼츠는 하나 찍어야겠다 생각이 저녁에 머리 풀고요. 김건희 사진 얘기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와 아니 나는 김건희 씨가 뭐 원샷으로 나오는 혹은 뭐 중심에 센터에서 그 샷으로 나오는 거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근데 어떤 사진 보니까 나는 그 옛날에 MBC 어린이 프로그램 모여라 꿈동산 모여라 꿈동산이 생각나더라고. 왜요? 왜요? 아니 모여라 꿈동산이 뭐냐면은 탈 쓰고 나오잖아요. 몸인데 머리는 인형을 쓰는데 인형이 너무 커요. 그 머리가 너무 크다는 말씀이시구나. 나는 그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진짜 제일 저열해요. 옛날에 머리 큰 친구 저 어린 후배한테 그렇게 넘겨놓으니까 기분 좋으십니까? 친구한테 모여라 꿈동산이야 이러잖아요. 내가 다음 주부터 재판이야. 김건희 건 때문에 내가 성상납 의혹 제기 그런 이유로 내가 기소당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재판이라서 섬이야. 너도 같이 가자. 자,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같이 받기를 본인이 고르셨지만 김용민 목사님은 다릅니다. 네가 가라 같이 받기. 근데 어쨌든 그 사진 완전히 그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김건희 화보집이 됐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은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 여사 사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지금까지요. 지금까지 김정숙 여사 포함해서 없었고. 그거는 뭐 본인께서 그만큼 홍보 분야를 다 본인이 컨트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하나 남기는데요.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홍보 분야는 본인들이 그 전에 아크로비스타 직원들이 많이 갔다, 코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많이 갔다 이런 얘기는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실에 사진 배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들어가서 안 보지만 해외 각국에서는 정상들은 그것을 그 아래 비서진들이 다 올라가서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다른 나라? 네, 그런 게 확인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사진은 공식적인 사진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왜 방문을 했는지 의미가 다 담겨 있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진을 통해서도 우리가 10마디 글보다도 여러 가지 말이나 글보다도 한 장의 사진이나 영상이 사람의 마음을 뭔가 감동시키고 바꾸는 것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사진을 봤을 땐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철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디였었죠? 순천만 그 공원인가요? 정원인가? 국제 그 정원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그곳인지 몰라요. 알 방법이 없죠. 네. 그냥 아웃포커싱으로 날려버렸어요 배경을. 네. 배경도 아예 날렸고 아웃포커싱으로 날아간 사람은 대통령도 많이 날아갔어요. 많은 사진에서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순천에 가서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런 어떤 사업 같은 것도 알리기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럴 거면 크로마키를 대고 찍으세요. 그렇지. 왜 거기까지 갑니까? 맞아 그런 거 쓰면 돼. 나는 보수 언론이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 닫고 있는 것도 너무 가증스러운 게 딱 한 번이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걸어가면서 찍힌 사진이 한 번 있었어요. 오. 그때도 그게 정식 의전 중에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어가지고 김정숙 여사가 앞으로 나갈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네.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영부인이 대통령보다 앞에 나갈 수가 있냐라면서 조리돌림을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거는 뭐 문제도 아닐 정도로 김건희 혼자만 나서서 부각되는 사진들. 저 멀리 대통령은 앞에서 아웃포커싱 돼가지고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도 내노란 듯이 대통령실 이름 달고 나오고 있는데 왜 그때 난리쳤던 김정숙 여사한테 난리쳤던 보수 언론이 왜 지금 입 닫고 있는가. 너무 그때 상황이 다르잖아요. 언론 관심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 입을 고의적으로 전략적으로 닫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제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 이제 그 전에 이제 의회 네. 국회 출입하다가 이제 바뀌잖아요. 네. 친한 기자들 한 전화를 계속 돌려봤는데 솔직하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실을 배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전화 연결한 김에 그럼 1층에 그 로비 그거는 어떻게 지금 여전히 왜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가림막 벽이 설치가 된다라고 했고 아예 벽이 설치됐고 그것도 지금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왜 공사하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여기저기 해외 순방을 다니고 나니까 얼마나 초라한지 이제 느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대통령- 초라해? 본인이 초라한 데를 간 거죠, 솔직히. 청와대를 버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서 공사를 지금 다시 하고 있어요. 그거 화려하게 만들려고? 네, 화려하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병 아니 뭐야 장소가 대체. 화려하지. 해외 다녀보니까 다른 대통령들 도어 집무실이나 뭐 이런 대통령 궁이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데 비하니까 얘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너무 갑자기 시키지 마세요. 아니 얘기를 중간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전달력이 여기가 더 높을 것 같아. 아니 보니까 이거는 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허름하고 그리고 제가 문 앞에 딱 지나가는데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머리에 떡도 짓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지를 말랐어요. 청와대를 버리고 가셔가지고. 예. 그 바지도 거꾸로 입으시고 너무 초라해서. 거꾸로 입었나? 아 그렇지. 언제 거꾸로 입었지? 바지를 내가 입긴 했나? 알코올성 언제 입었지? 치매입니다, 각하. 예. 뭐라고요? 알코올성 치매십니다. 댁은 누구시오? 저 MC 장원이라고 합니다. 장원이가 누구지? 집에 맞네. 댁은 누구시오? 지난주에 인사드렸는데 기억 못 하십니까? 인사했어요? 네. 사법연수원 몇 개야? 저 세종대 영문과입니다. 거기도 영문과가 있나? 네. 어쨌든 그 용산 집무실로 이동한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국민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고 처음에 간 거잖아요. 소통하겠다고. 그래놓고선 국민과 지금 소통하는 모습 단일이라도 보여줬습니까? 없죠. 근데 문제는 두 가지여서 통화하다가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진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김건희 여사가 중심으로 나오고 대통령은 정말 다 날아가고 사진 배포 비율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진에 대한 의미는 저희가 지적을 아까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아예 입구를 막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소통하겠다고 해서 청와대를 나왔잖아요. 근데 도어 스태핑도 안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대통령의 출퇴근이 너무 노출된다고 해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공사를 합니다. 공사 비용 조달청에서 이거 다 비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지 이걸 수사가 아니죠. 이거를 이제 취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했더니 할 게 너무 많다. 근데 저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공개가 많이 된 사진을 언론사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그 변명이 약간 납득이 안 가는데.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미 그
국회가 매년 그 예산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도대체 얼마가 들어갔는지 결산의 의미로서도 파악이 될 텐데 이걸 꽁꽁 감추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게 공사를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수의계약이 몇백만 원대에서 몇십만 원대 작은 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아, 근데 대통령실 권부 1번지 거기를 그럼요. 수의계약한다는 게 이게? 근데 이게 다 조달청에 공개가 됩니다. 뭐든 다 공개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이번에는 그 전에 초창기 때 조금 그 우리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람들이 그 업체가 이상한 그치. 업체가 작은 업체들이 가서 공사를 한다. 그 뒤에 비공개하겠다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항상 부안 핑계 지금까지- 대면서 공개 안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부 다 비공개예요. 전부 다. 그게 이제 정권 초부터 이렇게 비공개로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그 대통령 부인 연관업체가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게 사실 초창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과거 정부에서 이제 계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다고 근데 초장부터 이렇게 김건희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건 윤석열이 완벽하게 김건희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VIP2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VIP2에 대해서도 왜 그러면 기자들이 VIP2, V2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V2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 확인했어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제가 통화했던 기자들은 약간 또 연차가 있어도 이번에 새로 거기 이제 출입하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구나. 그 전에 V2나 VIP2를 불렀던 적이 다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V2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오히려 여사라는 지책을 초창기 때 그들의 캠프 때요. 여사라는 것보다 김건희 대표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었어 실제로. 초창기 때 여사란 말을 우린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를 뭐 사회생활 하고 뭐 그러니까 김건희 대표로 하겠다라고 그쪽에 캠프에 있었던 그 대변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본인도 막 영부인 안 하겠다 했었고. 그런데 지금 V2로 불리고 있는 것은 제2권력자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대통령실로 계속 출퇴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주 가진 않는 아니 거고. 5층에 있다면서 사무실이. 근데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2층과 5층을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는 맞는데 그렇게 자주 오는지조차도 기자들은 확인할 바가 없대요. 아예 모른다. 막혀 있으니까. 아예 모르고. 아마 노출을 하지 않을 거야. 아예 모르고 와도. 대통령 그러니까 VIP가 가면 교통 통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한 7, 8분 정도 거리에 이제 관저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관들은 그래도 10몇 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행정관들을 관저로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주 부르기는 한다. 관저 정치하고 있겠죠. 관저에서 자주 지금 부르는데요. 뭐 그 사무실에 나오나 안 나오나 뭐 통치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야 그렇구나. VIP2의 개념이 2인자냐 1인자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진 않고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여사로서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대통령들의 여사들은 진짜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 우리의 김건희 여사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사로서 직책을 안 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좀 더 하대 개념으로 V2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라를 쳐요. 근데 이제 아무리를 쳐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야부리를 쳐. 네, 근데 거기에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제가 여러 명 다 연락했던 기자들은 그냥 그러려니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거나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 파견될 것 같으면은 그 기자들은 일단 이 권력과 그 마찰을 빚을 만한 혹은 안티 성향을 가질 만한 사람을 그렇게 배속시키지 않습니다. CBS만 하더라도 그 출입 기자 남편이 그 윤석열하고 같이 일했던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이 회사와 대통령실을 연결하는 어떤 고리, 네트워크, 전령사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이가 나쁜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님 그 말씀처럼 거기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거기를 견제 감시할 마음들이 없는 거지. MBC의 그 누구야? 그 기자. 그 기자분 누구지 이름을 까먹었네. 예. 그 기자. 네. 근데 이거 알고 계세요? 자기가 V3라고 얘기했다가 철퇴를 맞은 분이 계십니다.
아니요, 몰라요. 그 자기가 윤석열하고 공동 정권을 공동 정권. 안녕하십니까. V3입니다. 제가 윤형 이제부터 제가 실드 치겠습니다. 아유, 정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술 드신 거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 V3는 백신 이름 아닌가요? 야, 장원아, 너 정말 뒤질래? 나 요즘 배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튼 윤형, 정말 요즘 하는 거 90. 어이, 손가락이 어디 갔지? 이 씨발. 손가락 좀 주워주세요. 웃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이상 V3였습니다. 백신 V3. 네. 둘이 호흡이 기가 막히네. 이거 미리 짠 거 아니죠? 짠 거 아니야, 이거? 호흡이 아주 짠 호흡인데, 방금 이거? 그리고 또 이제 V2하고 V1이 바뀌었다는 소문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누가 부의완이냐. 대통령 누가 대통령이냐. 선출직 우리가 지금 투표를 행사한 사람이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은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요. 누가 대통령인지 누가 부의완인지 모르겠어요. 블랙핑크 사태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블랙핑크는 우선은 이거를 그러니까 공연을 요청한 쪽에서 그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공연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라고 했다고 부산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걸 미뤄왔을 때 우리가 요청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쪽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건 뭐냐면 대사가 미국 측에서 요청했다는 거 공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방송 중에 제가 그걸 보고 막 찾았는데 보도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없어. 알고 봤더니 대통령 이제 대기실 가서 물어봤었죠. 아니 그럼 이런 보도가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고 이게 근데 왜 방송 중에서 생방송 중에서 그런 거짓말을 하냐라고 제가 따졌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겁니다. 그 공문에 대해서 그런 팩트 체크를 내부에서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공문에 대해서 내부까지는 아니어도 민주당은 약간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뭐 알립니다든지 하잖아요. 본인들도 못 봤대요. 그냥 대통령실에서 그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 지금 결론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누가 요청한 겁니까? 그리고 누가 블랙핑크를 끌고 그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는 뭐 just be yourself라고 해서 네 자신 알라라고 하는 그 교사잖아요. 근데 그분 딸은 뭐 또 보수 일부 언론에서는 그분의 딸이 뭐 블랙핑크를 좋아한다 이렇게 막 포장하는 보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강요하고 니네가 돈 내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의 여부가 일단 공문이 없다고 치면 7번이나 그걸 묵인했다는 김성환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본인도 미국 측에 요청이 없었다고 김성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략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블랙핑크하고 그 레이디 가가 이게 누가 요청했는지는 그건 뭐 우리가 짐작을 해서 알 수 있을 것인데 우선은 그게 잘 진척이 안 되니까 김일범 의전 비서관을 이거 한 거 아니에요. 바이든. 네. 바이든 한 거 아니야. 날렸는데 근데 그 의전 비서관의 문제지. 진짜 그 문제라면은. 근데 갑자기 외교안보 비서관한테까지도 막 그냥 원망이 이어지니까 그때 이제 김성환이 가가지고 아니 왜 우리 외교비서관한테 이걸 묻느냐 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됐다는 거야. 김성환이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술 사주고. 자 그렇다면은 그 가운데서 막 대노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자른 사람이 누구였을까? 윤석열이가 자른 것 같진 않아요. 그 술을 사줄 이유가 없지. 너 이 새끼는 일 똑바로 못했으니까 집에 가. 이러고 말았을 거야 틀림없이. 근데 왜 술을 사줬을까? 밤에?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재현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블랙핑크 마니아 윤입니다. 아니 사랑하니까 제가 다 날려버린 겁니다. 김일범이도 그렇고요. 김성환이도 그렇고. 이상민도 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걔는 사랑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 직무정지상태이기 때문에 그 블랙핑크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뭐요? Kill This Love라고.
사랑하니까 제가 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김성한 실장한테 술 사주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때 제가 노래 불러줬습니다. 뭐라고요? 1000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장관도 없을 테죠. 오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 노래를 왜 불러줍니까 갑자기? 제 그냥 18번입니다. 18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권력, 내부적인 권력 서열은 우리 캠프 그때 당시 이제 선거 때에도 왜 그 개사가 논란이 있었던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네. 그 관련해서도 그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쪽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한 바도 있었고요. 뭐였냐? 이거 대통령 아니 그 이제 캠프에서 이거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래 그렇게 해. 뭐 집에 갔다가 오더니 한마디 했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냥 건의가 한대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을 있었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그때 보수 패널 한 분이 방송 나와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 건이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저는 내부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모르죠. 근데 그 보수 패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건의가 한다더라 그냥 그래서 그냥 그 하게 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쏘쏘한 얘기네. 그 개사관 논란이 났을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틀림없이 이거는 김건희가 한 게 맞는데 썰렁한 개그인데다가 그 국민들을 또 공분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앞으로 선거 전략상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캠프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하더니 집에 갔다 오더니 그냥 건의가 안 돼.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네. 이게 또 충격인데. 아니 그거 뭐라는 거니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나 참 알같지도 않니. 내가 한 말이야? 본인이 하셨어. 언제 그랬지 이거. 기억 못. 내가 지금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고? 알코올성 치매시라고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누구야 당신은? 아까 인사드렸잖아요. 좀 아까 인사드렸나? 여기는 어디야? 여기 일광 횟집입니다. 이거 횟집. 그래 내가 윤서방 밥 두목이야. 참 이거 한동훈이는 왜 내가 건배사를 했더니 드시죠 이러고 앉아 있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자, 이 술자리 일광횟집 술자리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리가 잘 만들어졌으니까 넘어가야죠. 자,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과 당 지도부를 향한 이 볼멘 소리, 지적의 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는지 부산의 한 횟집에서 거하게 한 잔 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마치 무슨 깡패 두목 나오듯이 일렬로 도열을 해가지고 윤서방파래요. 윤서방파. 예. 저희 아버지 용산 윤서방파. 제 아버지가 한번 그 순천인가 여수인가 열차를 타고 가셨대요. 거기 아는 분의 교인의 뭐 친척 되시나? 그분 아드님 결혼하는데 이제 주례를 봐달라고 해서 서울에서 내려갔는데 순천역인가 여수역인가 딱 내렸는데 거의 100m에 양복 입은 조직원들이 쫙 줄을 서니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냥 그 100m 줄 선 사람들이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이 조직의 주목이었던 거야. 그 교인의 그 친척이 그 아들이 결혼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짧은 순간에 으쓱해진다고 하시더라고. 그지. 이 맛을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 맛을 잊지 못하는구나. 거기서 그걸 느끼셨대요. 그게 일상화가 돼봐. 윤석열이가 얼마나 좋겠어. 집에서는 맨날 김건희한테 짓밟히고 무시당하지만은 여기 가가지고 형님 이러는데.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 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거 분명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죠, 부대표님? 술자리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술자리 의미는 없을 것이다. 언론에서는 그 2030년 부산 박람회 위에서 이것을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이렇게 포장은 해주고 있지만 저는 솔직히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동훈. 한동훈이 그걸 왜 가? 도대체. 한동훈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저녁에 술자리를 가지 않습니다. 자기 콜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본인은 여기 술자리 왜 갑니까? 한동훈 장관도 얘기 한번 하시려고요. 찾으면 없어. 주섬주섬 기다리고 있어. 한동훈 장관님은 찾으면 없어. 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산불
서울의 김진태. 네. 김진태 산불 났을 때 자기 골프 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영환인가요? 충북도지사. 네. 그 사람은 본인이 산불을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산불 나고 막 불을 끌고 막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술자리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얼굴 빨간 거는 현장 활동 때문에 그을려서 빨간 거고 나는 그걸 물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하잖아요. 맨날 물이야. 지금까지 사과도 안 해요. 맨날 물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국민께 도민께 사과하고 잠깐은 좀 침묵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국민께 본인들이 진짜 낯짝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가고 뻔뻔스럽게 다니는 거 보면은 의미도 없는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얼굴만 아니 제가 회를 못 먹는단 말입니까? 술을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술자리 안 제가 간다고. 우럭에다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도다리는 무시합니까? 안 하고에다가 제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반박 못하시죠? 얄미워. 씨발 존나 멋있었어. 메소드 연주에서 한편의 영화였습니다. 잡벅이. 아니 참 이 국민들은 이런 장면 보면서 이 망연자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 우리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도 그들의 귀에는 닿지 않는구나. 그럼. 이런 딱 단적으로 보이는 예이지 않겠습니까? 예.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하면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OECD 평균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휴가비라고 해서 10만 원, 그러니까 600억 원 쏜다 이런 거 했었잖아요. 휴가비 10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무역 적자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야, 취임하던 그달부터 무역 수지 적자예요. 딱 그때부터. 예.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률을 우리나라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도 대중국 무역 적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적자를 메우면서 외환 보유고에서 갖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많이 축났을 거야. OECD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O랑 CD를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대사 이거 맞지? 아니야? 아니 자살률 방지. 잠깐만 아니래 잠깐. 자살률 방지를 위해서 그렇대요. 번개탄 생산 금지 시켰던 그 마인드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한우 주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초분 소득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우를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아니 왜 그 술자리에 그 홍준표 시장님은 안 가셨습니까? 그러게요. 하태경도 안 오고. 홍준표 시장님 술 좋아하신대. 내는 과거 검사 시절부터 술을 잘 안 마셔요.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순삼이가 제일 좋아. 순삼이 보러 갔어요. 우리 와이프 이름이에요. 순삼이야 이순삼. 이순삼. 순설이 고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술을 안 드신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돼지 발정제는 술자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친구가 한 걸 못 말렸다 이렇게 말했는데 내 책 좀 사봐라 장원아. 아니, 맨날 그 뭐 엠장기 얘기인지 해가지고 여자 남자 얘기나 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좀 읽어. 저희는 그래도 돼지 발정제 얘기는 안 합니다. 내가 그럼 가서 할게요. 고맙습니다. 구매법부터 사용처까지 내가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기가 막히네. 자, 그래서 주제가 뭐였죠? 몰라요. 재밌었으면 됐죠. 지금 물가를 보면은 그 IMF 때 우리가 1997년도죠.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그렇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100만 원 대출해 준다. 그런데 이자율이 15.9%였어요. 그것도 50만 원씩 나눠서 잘 6개월 동안 갚으면은 이자가 9% 후반대로 뭐 교육도 한번 받아야 되고 50만 원 주겠다. 빌려주겠다. 이런 건데 지금 다 비판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은 그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먹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포털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저는 포털이라든지 그런 커뮤니티를 좀 많이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보수 언론, 특정 포털의 보수 언론 몇 개의 기사 아래에는 댓글이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우호적인 댓글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사
댓글이 우호적인 게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도 비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솔직히.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놀이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항상 줄 서가지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가슴을 쳐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위한 길이고 우리들의 개인의 정신 건강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상민을 이기자, 이상민을 이겨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기영 부대변인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답이 없는 시대에 저를 찾는 사람은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빨리 들어가주세요. 가시고요, 미국으로. 안녕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 사업기념회장 황교안입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낙연 대표님은 그대로 워싱턴에서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사퇴하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퇴하라는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내가 필요 없습니까? 이 대표의 초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오라고 제가 귀중한 자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귀가 안 들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못 들은 척 하시는 겁니까? 후쿠시마 관련 있는 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